역을 맡으셨습니다. 자, 먼저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결연한 눈빛과 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영상 기자님도 많이 계셔서 중앙에서 한번 시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준비하신 문과 무에 능하신 대왕님께서 준비하신 포즈가 있으실까요? 네, 결연한 화이팅을 그럼 자, 왼쪽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문무란 전쟁의 신 연개소문 역을 맡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등장하시자마자 지금 바로 장악을 하시는 이 카리스마, 네, 카리스마 그대로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묵직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포즈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오늘 하트는 좀 무겁게 네,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도 한번 영상 기자님께도 하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트에 대비되는 혹시 연계 소문의 어떤 장악력을 나타내는 그런 포즈도 있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천재적 전략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고구려를 승리로 이끄실 장혁 배우님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모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강우 배우님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신라 최초의 진골 출신 왕입니다. 김춘추 역을 맡으셨습니다. 네, 아주 입체감 있는 연기를 선보여 주실 거라고 기대되는데요. 왼쪽부터 한번 시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드럽지만 강렬한 눈빛과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부드러움과 강렬함이 지금 동시에 순간적으로 지나가신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도 그러면 두 가지 그 느낌을 다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가지 포즈 정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화이팅 한번 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화이팅 왼쪽부터 한번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그리고 중앙도 시선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기자님께도 멀리 한번 시선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기자님들께 화이팅. 오늘 지금 처음 알았는데 주먹이 상당히 크시네요. 예. 남다르신, 얼굴이 작으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김강우 배우님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웅인 배우님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신라 조정의 숨겨진 실력자이자 뼛속까지 냉정한 현실주의자 김진주 역을 맡으셨습니다. 이번에 어떤 연기를 선보이실지 너무나 기대되는데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립니다. 김진주라는 캐릭터가 엄청난 그런 전략가이자 현실주의자이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요. 캐릭터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지금 포즈가 그리고 표정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물이군요. 좋습니다. 자, 중앙 멀리 한번 시선 주시고 네, 김진주라는 인물 오른쪽도 한번 시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한 가지 포즈 정도 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어떤 매력을 뽐내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배우 고구려의 27대 왕 고건무 영유원 역을 맡으셨습니다. 자, 위용 넘치는 포즈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온화한 네, 미소로 시작을 해주셨고요. 왼쪽부터 그럼 한 번 더 부탁드릴까요? 네, 그럼 왼쪽, 이쪽 왼쪽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에 영상 기자님들 계시니까 그러면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무게감 있는 하트로 오늘 보여주신 거죠? 네, 무게 있게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지금 같이 배우님들 모실 거니까요. 한번 모든 배우님들의 그럼 무대 위로 모시고 자, 드디어 한 자리에 이 5분이 모이셨습니다. 자, 위치 괜찮으신가요? 그럼 왼쪽 먼저, 저 왼쪽부터 일단 먼저 각자의 캐릭터를 잘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표정과 포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영유왕님 저 약간 좀 결연한 느낌으로 일단 한번 가시고 느낌을 한 2번 정도 다르게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대하 드라마 문무 이분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네, 중앙으로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장엄하고 결연한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표정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이 무대에 왕이 3분이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아까 조성아 배우님 하셨던 조금 더 손동작을 사용한 포즈 한번 가볼까요? 어떤 게 좀 하트 이게 가벼운 하트로 그럼 하트 혹은 묵직한 하트로 가주셔야 합니다. 이번 하트는 저희 대화 드라마이기 때문에 혹은 화이팅 하셔도 좋습니다. 네, 화이팅 한번 가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네, 중앙 그러면 오른쪽 한번 주실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배우분들께서 지금 뭐 무술을 연마하시거나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네, 그런 뭔가 조금 더 손을 그러면 서로 이렇게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양쪽 2분께서 서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저희가 에너지를 담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정웅인 배우님과 김가구 배우님께서 한번 손을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한번 양쪽 조성아 장혁 배우님도 한번 해주시면 이 느낌으로 한번 저희 다이나믹을 좀 살려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화이팅을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하 드라마 문무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감독님 모시고 함께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감독님 포즈를 혹시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먼저 우선 화이팅 한번 가겠습니다. 저희 KBS 공식 포즈이기도 하고 왼쪽부터 해서 화이팅 저희가 외쳐드릴 테니까 감독님과 함께 이제 첫 촬영 잘하겠다는 의미로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한 번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끝으로 오른쪽 한번 시선 주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선 자, 앉으신 순서대로 감독님 인사 말씀과 배우분들의 간단한 배역 소개 그리고 각각 이 작품에 임하시는 어떤 느낌, 포부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조 감독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출 맡은 김영조라고 합니다. 대하가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막중한 책임감에 잘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여튼 더 없는 기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은 작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현욱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문무에서 김범민 역할을 맡은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김범민이라는 인물은 자존심과 배짱도 두둑하지만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라면 수치스러움도 이제 이겨내고 그런 냉철한 승부사 같은 캐릭터입니다. 네. 좋은 선배님들과 제가 KBS와 첫 작업인데 좋은 작품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장혁 배우님 배역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개소문 역을 맡은 장혁입니다. 연개소문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 역사 속 인물인데 이번에 좀 감독님과 함께 좀 새로운 해석으로 한번 나아가 볼 생각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강호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문무에서 김춘추 역을 맡은 김강호입니다. 제가 연기할 김춘추는 아주 냉정하고 냉철한 전략가이면서도 외교관입니다. 하지만 또 내면에는 또 아픔도 있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신라의 통일을 기반을 마련한 그런 인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은길 배우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주 역을 맡은 정우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할 텐데요. 신라 진골 귀족 출신의 장군이고요.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고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마지막에 범민, 문무와 최대 정적을 이루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선후배들 만나서 너무 기분 좋고요. 1년 동안 열심히 아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성호 배우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성호입니다. 저는 고건무 왕 역할을 맡았고요. 보통 영유왕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지략과 용맹이 있는 인물이고 왕으로서 백성과 나라의 안정을 많이 꾀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우리 문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기자님들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김영주 감독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많은 인물과 시대가 한국사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통일신라 시대와 왜 문무에 주목하셨는지 기획하시게 된 의도가 궁금합니다. 이게 이 작품이 4개의 나라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신라가 통일을 해서 고구려 땅을 빼앗겨서 신라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이 작품 런칭할 때 제가 CP였었는데 제가 되게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전쟁을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김리현 작가, 이 작품을 쓴 작가님을 뵙고 그분이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갖고 있었고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한 지점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게 첫 번째 지점이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된 것은 어떤 굉장한 우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 연개소문이 쏘아올린 어떤 폭죽 때문에 이게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나라가 이제 일본까지 하는 5나라가 뭔가 생존을 건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그때 지도자가 잘못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과도 되게 맞닿아 있고 그러면서 어떤 리더가 있어야 망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화두를 던지는 작품이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웅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 시대를 살았는지 생생한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둘째는 신라에 있었던 이제 지도자들 김춘추, 김유신 그리고 이제 김범민으로 이제 대비되는 이분들이 특히 이제 그 엄청난 지도력을 보여줬는데 범민이 이제 김범민 문무왕이 했던 상상할 수 없는 그 전략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스포일 수 있는데 670년에 최고 주력 부대를 설화벌에서 오걸성, 요동이죠. 압록강을 넘어서 한참 가야 되는 그 성으로
주력 부대를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고구려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신라군이 거기에 오골성을 쳐서 이기게 되는데, 당시 역사를 보면 당나라가 그 오골성을 빼앗겼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쳤는지를 한동안 모릅니다. 몇 달 동안 모르고 나중에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범민은요. 문무왕은. 그게 어떤 거냐면 그때 나당 전쟁의 개전이었고, 그게 개전의 신호였고, 그 다음에 그 당나라한테 한반도는 아주 쉬운 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골성을 빼앗김으로 해서 당나라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완전히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전쟁의 전략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명운을 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 듣고 우리나라에 이런 왕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너무 천재적이다, 너무 매력에 빠져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나라에도 김춘추, 김범민, 무열왕, 문무왕 같은 왕이 있었다. 근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자주성이라는 역사관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인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 사실 통일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작업이었고 아주 소중한 작업, 아주 엄청난 우리한테 자산 같은 일이었는데, 그 벌어졌던 일을 차근차근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대하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길었지만 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정말 그 인물에게 굉장히 반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감독님 앞서 말씀하신 그 작가님은 공모를 통해서 당선되신 분이신 거죠? 네. 그리고 천재성, 문무의 천재성 하셨는데 이현욱 배우님의 천재성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디서 발견하셨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미모가 뛰어난 미모 배우입니다. 천재. 그래서 우리 대하 드라마가 너무 남성적이고 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이현욱 배우, 물론 다른 우리 배우님도 마찬가지지만 이현욱 배우가 나와서 네. 우리 여성 시청자들의 사랑을 좀 더 받아서 아. 우리 좀 딱딱한 그냥 대하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여성 시청자들도 보시는 작품이 됐으면 네.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남심과 여심을 모두 사로잡겠다는 그런 의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기자님들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혹시 손을 가운데 먼저 들어주셔서 안경 쓰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릴까요? 네. 네, 저는 그 헤럴드 경제 서병길 기자라고 합니다. 정말 그 문무 기대되고요. 그 감독님이 조금 전에 그 어떤 두 가지 점에 크게 감동받은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통합 메시지가 뭐 사장님도 필요한 때라서 그 시대에 이렇게 통일을,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를 몰아내는 이 과정에 사실 기존의 뭐 영계성문이나 태종 무열왕 그 김춘추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부각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무를 가지고 함으로써 약간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당나라하고 신라가 싸울 때 7년이나 전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 7년에 걸쳐서 전쟁을 했는지 솔직히 잘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7년 동안 백제와 고구려가 망했는데 그 유민들과 그 다음에 부흥운동, 그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신라가 활용을 했는데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당을 아까 조금 전에 그 오골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는 정우희 씨 같은 역할이 있잖아요. 이게 그 김진주라는 사람을 우리 잘 모르는데 김유 씨만 알지 김진주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비중 있는 배우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그 입체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나라에도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장군 이근행이나 그 다음에 뭐 서림기나 이런 사람이 나오는지, 그 당나라 상황,
뭐 토본의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도 이렇게 연관돼서 동아시아의 어떤 그 당시 정세를 신라가 문무가 어떻게 읽고 좀 더 이렇게 대응을 잘할 수 있었는지. 왜냐하면 로마군이 망한 거는 그 용병을 너무 많이 쓴 거거든요. 용병을 그러니까 게르만군을 가지고 게르만하고 싸운 거거든요. 이건 효율이 떨어지는데 이 백제 고구려 유민들을 가지고 당나라가 거기 주둔해 있는 성을 거기를 그러니까 쉽게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물리칠 수 있었던 요인들 이런 좀 지정학적인 그 전체로 어떤 그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묘사를 하는 건지를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좀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어떤 입체적으로 이걸 지금 다 나라들이 엮여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당나라는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지 뭐 양면 전선까지 담으실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요. 문무의 백제 고구려 유민들을 받아들인 그런 통합의 리더십 이런 것도 같이 부각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골성 전투에서 이제 고현무가 이끄는 고구려 부흥군과 서로유가 이끄는 신라의 이제 주력 부대가 이제 같이 만나서 오골성을 치게 되는데 그 당시 생각해 보시면 신라 사람들이 경주에 살던 따뜻한 데 살던 사람들이 지금 북한 지방을 넘어가가지고 더 넘어가서 압록강을 건너서 더 추운 데로 갔거든요. 그 당시 수나라가 살수대첩이라고 해서 우리 고구려 고군무가 그때 영웅이었는데 을지문덕과 함께 그때 살수대첩이라고 알려진 그 100만이 죽은 수나라의 그 패배에서 30만이 요동에서 얼어 죽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근데 그 땅은 그 중국 쪽에서는 뭐 이렇게 좀 오해해 살 수 있지만 지금의 중국과는 다르니까 어쨌든 그 수나라나 당나라 쪽에서는 그 요동은 지옥의 땅이었거든요. 그 지옥의 땅에 신라 사람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 보는 그 지형과 처음 보는 날씨, 처음 겪는 날씨 이거를 상상해 보시면 이거 어떻게 이런 작전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구려 고현무를 같이 보내서 같이 보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같이 쳐서 이기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과정의 통합도 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 사람들이 확실히 그 오골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고 그런 지점만 그것만 보더라도 그 문무왕의 상상력과 뛰어난 전략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그 김진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잘 우리 대중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인데 그 당시 그 문무왕이 왕이 된 후에 당나라랑 싸우게 될 때 당과 싸움을 걸 때 아마 신라 귀족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당나라에 넘어간 진골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아마 김범민 문무왕이 서로유 부대를 보낼 때는 전부 다 비밀이었을 것이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작전일 것이고 그 당시에 김진주가 그 기록을 보면 끝까지 훌륭한 인물이었거든요. 그 엄청난 전투에 나가가지고 다 싸워서 이기는데 675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게 스폰데 그러면 그 김진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내부 정치가 얼마나 위험했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당나라 편에 든 당나라한테 넘어간 그 수많은 진골 귀족들과 그걸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그 문무왕의 투쟁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지점들이 이제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쪽은 장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당태종, 당고종, 그 다음에 칙천무, 장손무기, 허경종 이런 분까지 다 다루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당나라의 어떤 상황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 드라마는 4개국이 펼치는 정치 싸움이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당나라 지금도 봐도 미국 정도 되는 강대국이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는 그 당나라와 어떻게 그 작은 신라가 싸워서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다루는 드라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역사적을 그날의 어떤 한 장면처럼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작품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봤고요. 이번에 기자님들 질문하고 싶으실 텐데 제가 먼저 이현욱 배우님께 좀 여쭤볼게요. 첫 대하 드라마 주연을 맡으셨는데 굉장히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 인물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준비가 있으실까요? 감독님과 뭐 선배님들과 같이 뭐 일단 역사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하고 작품이 끝날 때까지 아마 그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첫 대하 드라마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요즘 지내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사자성어 중에 옹고지신이라는 말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KBS 대하 드라마를 하면서 KBS만이 갖고 있는 이 장점과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저희가 더 새로운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해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가득합니다. 김범민의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나요? 일단 좀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좀 현실적이면서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좀 다방면으로 매력이 조금 저한테는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기자님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회색 입으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일간스포츠 유지희입니다. 감독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드라마 이 문모가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사실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역사적인 해석이라던가 논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자칫 잘못하면 역사 왜곡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제작 과정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무가 몽골 로케이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할 계획인 걸로. 그런데 최근 KBS 토일 드라마 기준으로는 제작비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졌고 적자가 났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이 로케이션을 감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답변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그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되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하나 지금 다 묵직한 이슈들을 말씀해 주셔서 네. 역사 관련된 장치부터. 네, 일단 제가 계속 국회 도서관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책들을 다 보고, 왜냐하면 연출하는 사람이 연출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시청자들한테 혹시라도 제가 몰라서 왜곡된 뭐가 나갈까봐 저도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이고, 저희 우리 작가께서 어마어마하게 공부가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문 교순단도 딴 드라마보다도 되게 많이 이제 구축이 돼가지고 저는 역사 왜곡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자부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일부러 한국의 어떤 승리하는 기쁨을 더 만끽시키려고 뭐 중국을 더 나쁘게 그리거나 이런 것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드라마니까 어떤 극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가게, 이게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이걸 보고도 그때 그대로 그냥 이 상태로 시험을 가서 봐도 될 정도로 철저하게 점검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몽골은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그 당시 엄청난 전쟁, 매소성 전투 같은 경우나 이제 육산 전투, 주필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당나라 군인들이 20만, 30만, 뭐 50만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고구려도 뭐 한 10만, 20만 있었다고 봐야 되고, 매소성도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사실상 그런 거를 촬영할 한국에 들판이 없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몽골에 가서 이번에 가서 찾아봤는데 대본에서 쓰여진 것과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말을 이제 한 300마리를 빌릴 수가 있어요. 몽골에 가면요. 근데 우리나라는 30마리 정도 데려오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말도 저렴하고 그런 지점이 있고, 그래서 더 멋있는 장면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몽골 측에서 저희 답사 갔는데 그 장관님이 나오셨거든요. 문화부 장관님이.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지원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몽골에서 촬영하는 측면이 확실히 유리한 지점이 있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그럼 받아보겠습니다. 배우님들께 혹시 질문 있으신 건가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조인뉴스 24 기자 김영수 기자입니다. 피디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배우분들께 좀 드릴게요. 우선 기존의 대하 사극과 비교해서 좀 많이 달라지는 지점이 그 VFX랑 AI 기술을 좀 접목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접목이 돼서 들어가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현욱 씨는 기존의 그 원경이라는 퓨전 사극에 이어서 이제 정통 사극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좀 지난 사극 촬영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사극에 도전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장혁 씨는 사극 경험이 워낙 많으시고 또 사극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또 워낙 사극에서 또 성과가 좋으셨잖아요. 또 이번 사극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부터. 이번 저희 제작비가 지금 KBS 대하 드라마로서는 이제 최대인 거고 근데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그런 지점들이 저희 만드는 입장에서 더 국민들한테 좋은 장면을 만들어두고 싶은데 이게 충분한 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I가 필요한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CG 비용도 아마 사상 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AI는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AI가 어떻게 구현될지는 잘 모르는 영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전담해가지고 우리 조감독이나 스태프들이 열심히 지금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든 좋은 영상과 그리고 제작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좀 노력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욱 배우님.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극을 다시 또 도전하는 이유는 사극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역사적인 그런 매력에 좀 빠지기도 했고 어떤 한 실존 인물을 연기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던 부분들이 있었고 원경이라는 드라마를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느낀 것도 많았고 개인적으로 발전하는 부분도 있었고 일단은 실존했던 인물 속에 빠져들어서 연기하는 거는 어떤 연기자들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사극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매력에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도전했습니다. 원래 어려운 일에 더 매력을 느끼시나요? 예,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장혁 배우님께 마이크를 넘겨서요. 사극을 이번 문물을 선택하신 이유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캐릭터 자체가 연개소문이라는 캐릭터가 역사에서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연개소문과 조금은 어떤 성향이나 조금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성향이 좀 다른 그런 캐릭터를 좀 표현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아닌 게 아니라 연개소문이긴 하나 해석이 조금은 공감을 할 수 있고 조금은 치료적이고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KBS에서도 감독님이 주셔서 좀 많이 한번 고민해보고 네. 공부를 좀 하면서 이거를 좀 입체적으로 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과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 재밌겠다 이렇게 이 작품에 임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장혁 배우님이 만들어 가신 연기 소문에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을 때 대본이 나온 걸 좀 보셨을 때 연기 소문의 어떤 이미지, 그리시는 이미지나 어떤 인물 같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가 아까 사진 찍을 때 연기 소문 같은 포즈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했어요. 좀 의외였습니다.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강인하고 굉장히 좀 뭔가 어떤 야심이 강하고 또 뭔가 목표지향적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면의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여지를 좀 해석해서 좀
사람, 그 인간, 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연민에 대한 식의 어떤 네. 그런 길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하트도 생각을 하셔서 보여주셨던 입체적인 인물로서. 예, 그리고 네. 제목 자체가 무여서 네. 이번엔 무가 아니라 문과 문으로 함께 해서 무를 같이 보여주고 네. 싶은 욕심에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옆에 계신 김강우 배우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작품을 어떻게 해서 선택하게 되셨는지, 김춘추라는 인물, 네,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왜 문물을 선택하셨습니까? 네, 작품을 선택하는 거는 뭐 항상 기준이 여러 가지겠지만 대본이 재밌어야겠죠. 네, 뭐 이게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지만 대본이 재미없으면은 배우 입장에서는 굳이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저는 이 대본을 봤을 때 글쎄요, 아직 저희가 촬영을 시작을 안 했지만 약간 무협지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대하 사극은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무겁고 주제의식도 좀 강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정말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무협지를 보는 느낌, 그리고 저런 시대가 정말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밟고 있는 이 땅에서도 그러한 멋진 영웅 호걸들이 있었구나 라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본을 하게 됐고, 또 뭐 감독님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선배님들, 또 좋은 배우분들하고 한다는 그 즐거움도 있었고요. 네. 김춘추 또 질문 뭐였죠? 김춘추. 김춘추라는 인물의 어떤 매력? 매력이요. 네. 김춘추라는 굉장한 인물은 전략가잖아요. 네, 워낙 또 잘 알려져 있고 신라 통일의 기반을 쌓은 인물인데, 그냥 단순히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냉철한 전략가이자 뭐 정치인, 외교 술 정도로 이 사람을 소개하기에는 저는 이번에 이 대본을 보면서 또 저도 공부하면서 정말 아픔이 많은 인물이었구나. 네. 네. 가족을 잃기도 네,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또 가장 철천지 원수인 백제에게 사랑하는 딸과 사이도 잃고, 그러면서도 그 아픔을 딛고 나라를 위해서 또 결정을 해야 되고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의 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고민의 밤을 지새고 고민의 있습니다. 밤을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네, 불면의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네, 대본이 재밌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더 기대가 되는데, 사실 아드님과의 케미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도 관심이거든요. 아드님은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현욱 씨 마음에 들어요. 우선 너무 잘생겼고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역사서에 보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춘추가 굉장히 미남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김강우 배우님처럼. 네네네. 근데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좀 그냥 좀 접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들에게 그 미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장남에게. 겸손하신 모습을. 네. 그 유전자가 졸로 간 것 같아요. 유전자 고르게 배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한 번 그럼 마이크를 정웅인 배우님께 좀 넘겨봐서요.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도 너무 궁금하고, 사실 김진주라는 배역에 이런 인물이 있었어?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내 모습 같아라고 공감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왜 선택을 하셨는지. 네, 그 작품을 선택하는 거에 김강우 씨는 대본이라고 했는데 저는 감독님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지내면서 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감독님이기에 이 김진주 역은 형이 무조건 해줘야 된다. 아마 제가 처음으로 캐스팅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저도 감독님 했습니다. 그럼 두 분은 감독님이신 걸로. 대본도 중요하죠. 작가님 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래서 하여간 이 인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소한 인물이고, 그리고 굉장히 현실주의자인 인물이고, 그다음에 신녀의 점괘를 잘 믿는 인물로 나오고, 그리고 후반부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안 계시고 다 사망하신 이후에 제가 이제 문물을
아주 마지막까지 끝까지 괴롭히는 아. 네, 그러면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뭐 각자의 네. 인생으로서의 그 시대를 잘 살아가는 인물들이긴 하겠지만 네. 아마 김진주가 가장 현실적으로 네. 아마 그런 인물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데 네. 감독님은 자꾸 대본 리딩 때 착하게 읽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캐스팅이 잘못된 거 아니냐. 아. 네, 그렇게 질문도 했는데 제가 최대한 네. 어떤 그런 우리 범민이 조카잖아요. 그렇죠. 음모가. 네, 그래서 삼촌이 조카 대하듯이 어. 네, 그런 캐릭터를 일단 설정을 해놓고 네. 제 나름대로 잘 꾸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마지막까지 괴롭힌다고 하셨는데 분량이 그러면 끝까지 가장 살아남으시는 네, 유일하게. 저희가 마지막까지 뵐 수 있는 네, 것이고. 유일하게. 아, 네, 네. 그렇군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조성호 배우님 마이크 한번 받아주실까요? 네. 진짜 선과 악의 면을 너무나 잘 항상 담아내 주셔서 이번에 만들어 가실 그 고건무 역할이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어떻게 보면 고건무가 역사적으로는 실패했을 수 있지만 그 인물 자체에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평화를 내세우면서 그래서 왜 이걸 선택하셨고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 이 캐릭터의 매력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작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일단 감독님이고요. 그다음에 2번 이제 네. 작품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제 거의 지금 정리된 갑정 걸로 너처럼 하고. 모범답안처럼 되고 있네요. 네. 예, 하여튼 고건무 역할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건무라는 역할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그 시기가 위로는 당나라와 밑으로는 이제 신라와 백제가 있는데 그 굉장히 그 전쟁 속에서 계속 풍전등화의 위치에 있었던 시기였고 네. 그 시기에 왕을 중간에 낀 자로서 왕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건무가 참 깊은 고뇌가 있었겠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어느 왕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내부적으로 또 가장 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힘든 입장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장혁 배우님이 사실 내부적으로 가장 큰 적이시잖아요. 두 분이 좀 이렇게 리딩 해보셨을 때 불꽃이 튀던가요? 우리 장혁 그 배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에너지가 폭발적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폭발적인 에너지와 같이 붙었을 때 어떻게 조금이라도 살아남을까. 네. 그거 좀 연구 중입니다. 예,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러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하고요. 저 감독님께 질문 2가지 드리고 정홍인 씨, 조성아 씨께 질문 1가지, 그리고 장혁 씨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이제 이 역사에 대해서 이제 역사 팬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전투 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매소성 전투라든지 기벌포 전투라든지 어떤 전투가 나올 거고 이제 그걸 이제 말씀하셔서 좀 이렇게 역사 팬들이 기대하시게 그렇게 어떤 전투가 나올 건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질문은 이제 아까 트레일러 보니까 전체 씬을 AI로 만든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기술이 그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이번 문무 대하 드라마에서 그렇게 전체 씬을 AI로 만들어서 이렇게 약간 지나가는 씬이라도 그렇게 전체 씬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제작비를 세이브하실 건지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 이렇게 2가지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정홍일 씨랑 조성아 씨 이제 각각 근초고왕, 대왕 세종 이후에 너무 오랜만에 대하 사극에 이제 출연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사회자께서 이제 대하 사극의 품격은 유지하되 기존의 관습은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과거의 대하 사극을 경험하셨던 입장에서 좀 기존의 대하 사극 어떤 품격을 유지하려고 하셨고 또 기존의 어떤 것은 벗어나려고 했는지 뭐 연출자분과 같이 얘기 나눈 바가 있는지 그런 부분 말씀 부탁드리고요. 장혁 씨께는 짧게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게 나당 전쟁록인가 그렇게 가제로 이제 기획안이 발표됐을 때 그때 기사에서는 장혁 씨가 이제 김유신 역으로 이제 물망에 오른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제
다른 역할로 이렇게 캐스팅되셨는데 좀 그 과정 그냥 오버였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 전투씬과 AI 관련한 질문. 네,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저희 드라마 문무에서 주요 전쟁으로 삼고 있는 게 3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작비 상황 때문에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작품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육산으로 불렸고 중국에서는 주필산이라고 부르는 전투가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에 나가고 그 다음에 매소성 전투,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매소성 전투, 당나라를 이기는데 결정적인 전투가 됐던 그 매소성 전투가 나가고 마지막에 당나라 군이 완전히 이제 한국에서 떠나게 되는 기월포 전투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전투를 큰 전투로 삼고 있고요. 거기에 온 힘을 다해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AI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발전도 따라가야 되고 여러모로 그런 지점도 있고 제작비 문제도 있지만 근데 저희 내부 스태프들이 그 눈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철저한 검증을 해서 AI가 정말로 잘하면 쓸 수 있겠지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실사 기반한 AI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 실감도 나고 조금이라도 뭐 어떤 분들은 뭐 대충 저 사람들 대충 만드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깃발 한 개, 뭐 신발 하나라도 고정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AI가 어떤 결과물을 낼지 알 수 없어서 저희가 일단 실사 기반으로 하고 AI를 섞는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웅인 배우님, 조성아 배우님께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기존의 사극에서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2026년에도 뭔가 더 관습을 탈피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는지 고민이 있으신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그 어려운 부분인데 이 사극하면은 뭐 이렇게 말투가 배에 힘주고 전하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선배님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고증을 토대로 한 저희가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이제 감독님이 요구하신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평소에 하던 말투 그렇게 전하 장고몸이라고 해서 전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말하듯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배우들이 그렇게 다 인지해서 열심히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주얼적으로는 신라기 때문에 출토된 유물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화려할 것이고 뭐 금관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아마 비주얼적으로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상당히 근초고학 시대보다는 좀 더 나게 비주얼적으로 표현이 될 것 같고 일단은 수염 자체가 수염 자체가 가장 아주 이게 자연스러운 수염이 이제 내 수염 같이 정말 발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유념해서 봐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의상이나 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화면에 다 전달이 되니까요. 그렇죠. 선명하게. 조성아 배우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 예전의 사극과 요즘 사극, 뭐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극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제가 또 새롭게 계속 생기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 입장에서는 그 사건과 인물, 그 다음에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밀도를 높이느냐 이런 걸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탐구해서 더 쉽게 관객들, 시청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저희들의 일이 아닌가 해서 그것으로 좀 더 높은 품격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극하시는 배우님들의 뭔가 책임감을 굉장히 무겁게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면서 장혁 배우님 혹시 캐스팅과 관련한 질문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그 역사서부터 해서 역사서에도 정사가 있고 또 야사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읽어봤는데 네, 처음에 나당 전쟁 때부터 이 변천사를 통해 가지고 문무라는 작품을 만나면서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네. 그 연개소문이라는 역할 자체가 드러나지 않은 미남이었습니다. 진짜. 미남이 굉장히 많았네요. 이 시대에. 진짜 제가 농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김춘추는 당나라도 가고 고구려도 가고 사신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한테 드러나 있는 미남인 거고 연개소문은 그 고구려 안에서 수송하고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진 않았는데 그 미남 숨겨진 미남 미모가 워낙 예. 출중해가지고 밖으로 그렇게 나가버리게 된 그 미남이었어요. 실제 이거는 정말 그 역사 보면 그 중에 다 있습니다. 낭중지추처럼 네. 이렇게 네. 미모가 뿜어져 나간 네. 거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당 때도 그런 연유로 연개소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연유로 연개소문 역할을 똑같이 맡아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장혁 배우님은 너무 많은 분들이 탐을 내실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사극에서 이거는 진짜 제가 네. 정말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짜 저 정말 한 몇 개월 이 시기를 되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을 하신 거구나. 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제목은 문무라고 쓰지만 미남 얘기하는 시간이면 저도 한마디 좀. 거기 네 고건무 그 임금님도 미남이셨나요? 고건무도 상당히 미남이었다고 좀 써주십시오. 네. 그럼 김진주 빼곤 다 지금 김진주 배역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름이 진주인데. 그렇죠. 네, 귀하지 않겠어요? 네, 귀한 미남. 네. 정말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그런 배역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 아까 손 들어주셨는데 마이크 전해주실까요? 그러면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 질문을 받아보고 그러면 기자님들 저희 충분히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저희 마지막 그런 멘트를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제작 보고회는 처음 이렇게 와 보는데요. 제작 보고회라는 게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니까 뭔가 새롭게 또 뭔가 이 분위기도 생기고 각오도 하게 되고 더 작품에 깊이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해서 오늘 정말 반가웠고 앞으로 문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은기 배우님.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또 직접 말씀하시니까 너무 기분이 묘하네요. 어쨌든 뭐 감독님이야 모든 스태프분들 다들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맞춰야 된다는 임무가 가장 중요하고 저희야 뭐 저희의 임무 열심히 연기해서 좋은 드라마, 좀 더 비주얼적으로 다른 드라마 그리고 내용 자체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드라마 그렇게 대하사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강우 배우님. 네, 전 개인적으로 대하 드라마 사극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긴장도 되고 지금 선배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작 보고를 하면서 이제 진짜 스타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인데 두 아들하고 역사 공부를 할 때 저도 굉장히 창피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저 역시 시청자분들 또 저희 아들한테도 창피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작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장혁 배우님. 대하 사극, 대하 드라마라는 게 참 큰 대자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아주 깊은 역사 속에 어떤 이야기를 시청자분들한테
또 전달을 할지에 대한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데 그 감독님을 뵙고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깊이 있는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생한 그 깊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그 끝날 때까지 그 시간을 잘 좀 깊이 있게 뭔가 좀 집중을 하면서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네. 드리자고 한다면은 미남이라는 거 진짜입니다. 네, 꼭 그거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건 다큐처럼 말씀하신 거죠, 네, 진짜. 추운 시간,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현욱 배우님. 네,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이렇게 보고회라는 거를 저도 처음을 했는데 잠깐 촬영을 했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 말씀들 하시는 걸 보면서 조금 더 저 나름대로 또 책임감도 더 생기고 작품을 더 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독님과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같이 하게 됐는데 이 선배님들과 이 좋은 스태프들과 함께 좋은 작품으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김영조 감독님 포부를 듣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되게 이 작품이 우여곡절 끝에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 나라가 나와서 대본 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제일 쉬운 건 2 나라가 싸우거나 적과 내 편이 확실한 게 감정이입도 좋고 훨씬 쉬운데 이 대하 드라마이기 때문에 역사를 생생히 다뤄야 되고 어쨌든 간에 통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4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사를 다 잘 다뤄야 되는 만큼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제가 이 작품에 임하면서 제가 전략을 세운 게 있었습니다. 저의 전략은 AI가 아니고요. 사실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배우를 다 캐스팅을 했고 그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그 중요한 인물들을 정말 최고의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그 배우들의 연기를 서포트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우리 KBS 최고의 베테랑 그리고 심리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카메라 감독님을 정했고요. 그래서 우리 배우님들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일간스포츠 기자님이 질문하신 거 제가 답변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제작비 문제였는데 그 제작비는 이제 수신료가 이렇게 통합징수가 되면서 이게 제작비가 좀 늘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가 감당 가능한 돈이 어느 정도였다고 하면은 정상화되면서 회당 제작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충분히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하는 것이고 결코 되게 풍족하진 않지만 그 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써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주제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나라가 만들어져서 민족 개념이 생겼는지를 봐주신다면 저희가 정말 네. 보람된 일을 한 게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도 가슴에 태극기를 다시고 멋진 작품 안전하게 잘 끝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작 보고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배우님들, 기자님들이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사실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사를 써주셔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의 있게 뜨겁게 응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기자님들께 한번 인사를 드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작품 네. 멋진 작품을 기원하면서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너무 화이팅만 했던 것 같아서 서로 1년 동안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어깨동무나 한번 토닥여 주시면서 네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감독님과 배우님들은 들어오셨던 곳으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